동남아 필리핀 바세코 지역의 한 식당. 한 여학생이 가장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10명의 여자 무리들이 그녀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그중 한 명이 놀랍다는 듯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음식을 주문했던 여학생은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들바들 떨었지만 이내 침착하며 다가오는 여자에게 크게 소리쳤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여자는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강화도에 살고 있는 뮤티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윤다은이라고 부른답니다. 강화도에 산다고 하니까 무슨 한국인이 이런 사연을 보내나 싶으시죠? 지금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 건 당연하고 원래 필리핀 이름은 뮤티아입니다. 네, 전 필리핀 바세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필리핀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도시지요. 제가 한국에 와서야 필리핀이 정말 가난한 나라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필리핀에서의 제 삶은 가난했지만 몇몇을 제외하면 거의 다 가난했으니까 그게 보통의 삶이고 그 힘든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은 생각보다 참 가난합니다. 제가 살던 바세코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로 모인 도시 빈민 밀집 지역입니다. 제 기억에도 우기 때면 비가 쏟아졌고 길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온통 진흙탕인데다 아무데나 버려진 오물들이 빗물에 뒤섞여 거리를 메웠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거리.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오물이 찬 거리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은 10평도 안 되는 집에 가족 7, 8명이 모여 살았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런 집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갔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채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과 지냈어요. 그때 참 비참했습니다. 필리핀 공립학교는 학비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빈민가의 학교였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있는 집안과 아예 거지 같은 집안의 자녀끼리 상하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저는 아이들의 놀림 대상이었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도와 살아야 정상이다 싶지만 되려 가난할수록 자기 것을 더 움켜쥐고 알량한 힘을 자랑하는 법이죠. 같은 반 친구 앙헬처럼요. 앙헬은 바세코 지역의 몇 안 되는 벽돌집에 살고 부모님이 학교에 허드렛 일을 돕다가 학교 행정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된 준공무원 집안이었습니다. 이 빈민 지역에서 앙헬은 나름 부자였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부를 가진 집안이었죠. 비교적 부유했던 앙헬은 잘 씻고 잘 꾸며서 그런지 보통의 여자아이보다 훨씬 예쁘장했습니다. 하지만 외모와 달리 성격은 정말 못된 아이였어요. 특히 빈민가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던 저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 고약한 여자아이는 처음엔 저보고 더럽다고 다리에 똥이 묻었는데 안 씻고 온다면서 놀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오니 언제 빨아서 입냐며 친구들 앞에서 비아냥댔죠. 한 번은 제 머리채를 잡아 당기더니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악! 머리에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하며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무안을 줬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다 쳐다봤다며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언제는 또 못 본 척 한다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제가 며칠째 못 씻은 몸을 비를 맞으며 몸을 씻고 옷을 대충 헹궈서 학교를 갔는데 조금은 말쑥해진 저를 보고 우기 때 아니면 언제 씻겠냐 건기 땐 학교에 오지마 하고 놀렸습니다. 전 앙헬의 놀림에도 꿋꿋하게 학교를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가난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8년을 여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남편과 아이까지 겨우 세 식구의 생활비도 벌 수 없어서 돈이 많은 마닐라로 가서 사설 영어학원에 취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기 며칠 전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길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로 탈출하라고요. 평생 힘들게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잠시 더 힘들더라도 공부하고 해외 근로자를 하고 나서 다시 필리핀으로 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으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 하신 말씀이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가차없이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사실 공립학교 시설은 정말이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학생 수는 넘쳐나고 시설이 떨어지다 보니 학년별로 교대로 공부합니다. 최악인 건 에어컨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이곳에서 에어컨 없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친구들의 놀림까지 견뎌가며 학업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는 시련이 왔습니다. 그날도 역시 냄새난다며 놀림을 받으며 교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듯이 흐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옷이 덜 말랐나 싶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바지에 묻은 피를 보게 된 것이죠. 네, 제가 성장하다 보니 초경을 하게 된 겁니다. 초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서 저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앙헬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야 생리하는 고양이네. 하며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저의 생리적인 현상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것인 줄 그제야 파악이 된 저는 너무 창피해서 바로 학교를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우리 집은 제 생리대로 쓸만한 면이 없었고 어찌어찌 구해온 천조각으로 저는 생리기간을 억지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저에게 그 일은 씻지 못할 수치스러움으로 남아 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면 저를 시장으로 내보내서 장사를 시킬 것이 뻔해서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 매일 집에서 나왔습니다. 피시그 강둑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라도 가고 싶은데 집엔 아빠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술주정뱅이에다 엄마와 저에게 손찌검도 자주 하셨어요. 필리핀은요, 모계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자녀와 남편까지 부양하는 일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필리핀 남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에 와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필리핀 남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일부러 모든 남성은 교육을 못 받게 만들었다고 해요. 혹시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요. 반면에 여성들은 교육을 받게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컨트롤하기 쉬워서 식민정책을 잘 펼칠 수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식민지 시절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 문화는 바뀌지 않았고 여성이 일을 하고 남성이 집에서 노는 생활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필리핀의 가난이 좋아질 기미가 없는 것이죠. 학교도 집도 갈 수 없었던 저는 강둑에 앉아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강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죠. 어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필리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을 걸어온 여자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일을 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강둑에 앉아있는 저를 보셨다고 해요. 이후에도 제가 하루 종일 강둑에 있으니 걱정이 되었다고요. 끼니도 굶으면서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그날은 신경이 쓰여서 도저히 지나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남편 일을 같이 도우려 잠시 필리핀에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집에 있다가 바쁠 때만 남편이 요청하는 일을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모르는 어른이 제게 말을 걸어서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강둑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세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가지 않는 이유도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분은 필요한 책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혼자서라도 공부를 이어나가는 건 어떠냐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울컥해서 엉엉 울었는데 한국인 여자분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제 입과 몸에서 고약하게 냄새가 났을 텐데도 한국 여자분은 한참을 안아주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어느 날 저는 결국 부모님께 등교하지 않은 것을 걸리게 되었고 그 이유가 초경 때문이란 것도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초경을 했으면 결혼할 때가 되었다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엄마는 아직 어리니 엄마와 같이 내일부터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자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의 심한 놀림과 따돌림으로 제 마음이 상한 걸 아시고 그럴 바에 그냥 시장을 가자고 하신 것이었는데 한편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제 마음도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죠. 아빠의 술주정과 성화는 우리 모녀와 동생들을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엄마와 시장을 나간다고 하고 같이 나와서는 저는 강둑을 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강둑에서 한국 여자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분뿐이었거든요.
제 시간에 맞춰 나오신 한국 여자분께 저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국 여성분은 시장에 가 계신 엄마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저는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한국 여자분과 함께 엄마가 계시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하시고 엄마는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끄덕끄덕 하시며 그녀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였죠. 네, 한국 여자분은 잠시 저를 양육해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은 마닐라에 살고 있고 주소를 엄마에게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알려주셨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정말 꿈만 같게도 저는 한국 여자분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 부부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꽤 크고 럭셔리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도 먹었고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 한국인 여성분의 남편분이 집에 왔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남편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듯 저에게 잘 대해 주었죠. 그 집에 살면서 저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인 부부 덕분에 꽤 밝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알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인 여자분은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셨지만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계시는 시장에 갔고 그때마다 얼굴색이 좋아진 저를 보고 엄마는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여자분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 여자분은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 저를 만나게 해줄 때마다 적당한 현금을 주셨다고 해요. 배고픔에 허덕일 제 동생들을 위해 따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또 한 번의 큰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한국 부부가 필리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다면 필리핀에서 일을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은 어리다고 판단하셔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었어요. 두 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공부와 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다시 바세코로 가야 하는 건 절대 못할 것 같았어요. 망연자실해 있는 저에게 한국인 부부가 할 말이 있다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필리핀을 떠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나만 괜찮다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죠. 태어나서 필리핀을 벗어나 타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터라서 다소 당황하긴 했지만 지옥 같은 바세코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엄마를 만나셔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처음에 완강하게 거부하셨지만 저의 설득에 결국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다시 꼭 오겠다고 약속드렸죠. 한국으로 간 저는 한국인 부부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한국인이 다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 후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전형으로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랬는지 외모도 꼭 한국인처럼 변하는 기분이었죠. 필리핀에서 항상 비누도 없이 물로만 세수를 하고 햇볕에 그을려 있던 저의 얼굴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꼭 한국인처럼 피부가 많이 하얘졌고 이목구비도 점점 한국인을 닮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저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주셨고 진짜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가족 행사 때 꼭 저를 데리고 가셨고 저의 학교 행사에는 학부모 역할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해주셨답니다. 제게 이런 복이 있나 싶을 정도로요. 누군가는 한국 가정에 가면 가정부로 학대받으며 산다는 둥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적어도 저는 한국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은 다 느끼며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해서 저는 나머지 학비도 성적 우수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었어요. 한국인 부부는 그런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죠. 어느 날 대학교에서 연구 용역이 온 게 있었어요. 일부 지원금도 나와서 연구하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주제가 동남아시아 경제에 관한 연구 용역이었어요. 그중엔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연구팀에서는 저를 필리핀 지역을 직접 답사해서 조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구를 맡은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필리핀은 1960, 70년대 만에도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경제적으로 2위의 국가라는 것이었죠. 또한 1986년과 2001년 두 차례의 민중혁명을 경험한 국민들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세코에서 경험했던 것 마냥 무능력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에 필리핀에서 살았던 저의 삶을 조금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필리핀 바세코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주로 대학교 용역 프로그램에 맞춰 움직이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가 있는 마을로 갔는데 한눈에 봐도 그들과는 다른 외양을 하고 있어서인지 마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다 알아보겠는데 말이죠. 제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흩어져서 각 지역을 조사하고 저녁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파져서 식당을 찾다가 제가 거기에 살 때 늘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꿈의 식당이 생각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곳 식당을 들어갔죠. 그리고는 가장 비싼 음식으로 2개 시켰습니다. 식당 내부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외부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쪽 룸에서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왁자지껄한 여자들 소리 사이로 들리는 그 목소리는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저를 수치심에 빠뜨리고 궁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앙헬의 목소리였죠. 저는 놀란 마음에 그곳을 바라봤는데요. 앙헬뿐만 아니라 그녀를 따라다니는 무리까지 10명 남짓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 앙헬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예쁜 공주님 같았는데 지금은 여느 바세코의 젊은 여인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머물러서 그랬는지 그쪽 홀에 있던 여자들 한둘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때와 지금의 저는 분명 달랐지만 학교 폭력의 기운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겁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고 정식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윤다은이거든요. 더 이상 땀과 먼지에 쪄들은 외모도 아니고 한국어와 영어가 유창한 유학생이잖아요. 저를 빤히 바라보던 친구들과 앙헬은 처음엔 저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니 곧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되려 위축감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안녕 앙헬하고 먼저 인사를 했고 제 목소리를 가만히 듣던 앙헬은 눈살을 찌푸리며 너 뮤티아니? 라고 재차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주문한 비싼 음식을 보고는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괴롭히던 뮤티아야 잘 지냈니? 오늘 모임 있나 본데 즐거운 시간 가져. 이렇게 본 것도 반가운데 혹시 필요하다면 너네 밥값 계산해줄까? 하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세란 걸 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달달달달 떨고 있었죠. 그때 제 말을 들은 앙헬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한지 한참 저를 위아래로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는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앙헬을 향해 내가 사주는 거야 맛있게 먹어 하고는 계산을 해버렸죠. 그러는 사이 마침 지나가다 가게에 저의 모습을 본 한국 친구들이 다은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공주가 된 기분에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예쁜 나의 모습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서 필리핀을 거니는 내 모습을 앙헬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식당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도 앙헬을 깔끔하게 한 방 먹인 것 같아 속이 시원했습니다. 앙헬은 아마도 어릴 적에 그렇게 거지 같던 저의 모습만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보다 아래일 거라 생각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부잣집 여자처럼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날뛰겠죠. 운이 좋게 한국인 부부를 만나 저는 이렇게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필리핀으로 갈 생각입니다.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을 잘 써먹어서 빈부격차로 고생하는 필리핀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필리핀 어디에서든 제2의 뮤티아가 존재하니까요. 한국인들의 선한 희생으로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돕고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부부를 만난 행운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살고자 했던 뮤티아님에게 축복이 내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뮤티아님처럼 필리핀의 상황도 더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돋보기를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